예, 안녕하세요. 증강현실을 접목시킨 공룡책 제작 과정을 맡게 된 김진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첫 강의인 만큼 앞으로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 소개와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룡을 집으로시로만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강의가 아니고 공룡책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가리키는 이제 강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공룡책을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우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총 세 가지의 툴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브러시, 톡보건, 포토샵을 사용할 건데요.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작업의 거의 한 70% 정도를 이 툴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버전은 지브러시 4 R5를 쓰고요. 모델링, 렌더링, 그 다음에 텍스처링, UV 작업, 그 다음에 간단한 자동 리토폴로지까지 지브러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톱보건 같은 경우에는 지브러시에도 지레메시라는 강한 이제 강력한 자동 리토폴로지가 있지만은 저희가 원하는 흐름이라든지 저희가 진짜 원하는 이제 폴리 카운트 수를 맞추기 위해서 톱보건으로 이제 리토폴로지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요. 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CS5 익스텐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지브러시에서 BPR 렌더를 만든 렌더 패스를 이제 합성하고 후보정할 때도 사용하고 제가 공룡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디자인했을 때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이제 간혹 포토샵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이게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세세한 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저도 전체적인 큰 흐름은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할 예정입니다. 5가지는 이제 모델링, 리토폴로지, 얼렘 UV, 텍스처, 렌더링 및 후보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작업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책을 작업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공룡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참고 자료를 통해서 공룡 해부학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스페어와 다이나메시를 활용해서 베이스 모델링, 그다음에 그 베이스 모델링 끝나면 이제 해부학적을 바탕으로 해서 스커팅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알파나 브러쉬를 활용해서 피부를 표현하는 디테일 작업까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베이스 모델링을 하고 해부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커팅 한 다음에 피부 표현을 하기 직전에 한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브러시 4R6에서 강력해진 지리 메셔를 통한 자동 리토폴로지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톡보건을 활용해서도 리토폴로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얼렘 UV 및 텍스처는 얼렘 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브러시 플러그인인 이제 UV 마스터를 활용해서 얼렵 작업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지브러시 폴리 페인팅이랑 스팟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텍스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렌더링 및 후보정은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지브러시 이제 BPR 렌더로 뽑은 후 렌더 패스를 뽑은 후 포토샵에서 합성 및 후보정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이제 5번째 작업물을 활용한 책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책 디자인했는지 포토샵으로도 간략히 보여드리고 저희 책의 또 하나의 강점인 진강현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는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김진겸이고요. 산업디자인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이 산디과에 있으면서 제품 판넬 만들고 이랬던 기능들, 이제 공부했던 기능들이 이 공룡책 랍토르를 디자인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8월에는 개인 사업자인 매일매일 모델링 메모를 설립했고요. 13년도에는 저희 경기 지역에 있는 한국산업기술, 이제 창업선도대학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주최했던 이제 예비 창업자에 저희가 지식 서비스 분야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이제 지원금을 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 초인 1월 달에 종류별로 알아보는 공룡 시리즈 제1탄 랍토르 책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행함으로써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이 CG 팩토리에서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가 공룡 만드는 것만 있는 강의가 아니고 전반적인 공룡 책 제작 과정을 강의하는 강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공룡 책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 동아리에서 청년 창업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1년도 때부터 이제 창업 동아리에서 이제 창업 동아리를 운영해오면서 창업을 준비해왔었는데요. 어,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창업선도대학을 뽑습니다. 예, 저때 당시에는 이제, 이제 13개가 총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창업 규모도 커지고 해서 창업선도대학이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때 당시엔 13개였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창업선도대학이어서 그 창업선도대학 내에 있는
창업선도대학 내에 있는 이제 창업지원단에서 창업 동아리를 뽑습니다. 이제 창업 동아리를 뽑으면은 창업 동아리에 이제 그 동아리의 발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 봐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많게는 400만 원까지 이제 아이템 개발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템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재에 필요한 이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구입도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산디과였고 제 친구들은 게임공학과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 이제 저희가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아니면 이제 뭐 서적이나 DVD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지원비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년도 때부터 12년도 때, 12년도 때는 이제 실전 창업 리그 슈퍼스타 V라는 공모전까지 나가서 저희가 경기 지역에서 IT 분야 대상까지 받으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13년도에는 이제 예비 창업자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예비 창업을 하면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이런 점이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4가지의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디서 지원을 받나입니다. 어디서 지원을 받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창업선도대학에서 주최했던 예비 창업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 지역에 있던 이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예비 창업에 선정을 돼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창업선도대학 말고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시, 서울시 이러면서 이제 도시별로 하는 것도 많은데 이 도시별로 하는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대표자분께서 그 지역에 사셔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선도대학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저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라는 나이가 과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저희 이 어디서 주최하냐에 따라 이 나이도 맨날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살부터 45살까지가 청년으로 취급해서 이제 굉장히 폭넓게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나이보다는 오히려 제약이 되었던 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선도대학 A 대학교에서도 이제 예비 창업이 선정이 됐고 B라는 대학교에서도 선정이 됐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복은 절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원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안산에 있는 청년 사관학교라는 데입니다. 거기는 거의 규모가 1억 원 가까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창업선도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금도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조 분야는 5천만 원이었고요. 저희는 지식 서비스 분야였는데 총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500만 원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외주 제작 비용 등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저희가 랍토르라는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청년 창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1년도, 12년도 때부터 계속 이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년도에는 실전 창업 리그 슈퍼스타 V에서도 이 슈퍼스타 V 공모전에서도 상을 탔었고 그 다음에 이 창업 지원단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교육이 있습니다. 기술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짜리의 이 교육인데요. 이 교육도 수료를 하면은 이 예비 창업 이제 심사를 할 때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렇게 참가자의 역량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지원을 해주는 이 창업진흥원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창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자기 부담금이라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은 정책 이제 지원받는 금액의 5%, 그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10%를 지원금을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학생이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3,500만 원 중에 5%를 저희가 내서 자기 부담금을 내서 그 지원금을 타내서 지금 이렇게 이 랍토르라는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창업을 하시고 싶거나 이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강의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 콩티렉스 네이버.com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